라이딩할 때 블루투스로 듣기 좋은 한당의 바이크 공부 팟캐스트 시작합니다. 오늘은 그 바이크 서스펜션, 여기에 대해서 좀 깊이 파볼까 하는데요. 이게 사실 편안하고 안정적인 라이딩에 진짜 중요한데 용어들이 좀 어렵잖아요. 네, 맞아요. 뭐랄까 좀 전문 용어들이 많아서.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최대한 쉽게 한번 풀어드릴게요. 아마 청취자분 바이크 이해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럼요. 서스펜션은 그냥 뭐 승차감만 좋게 하는 게 아니고 바퀴가 노면을 딱 붙잡게 해주고 또 코너링이나 제동 시에도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아주 핵심적인 부품이죠. 그렇죠. 이 용어들을 정확히 알면 아, 내 바이크가 왜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어떻게 조절해야겠다 이런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좋습니다. 그럼 뭐부터 시작해 볼까요? 제일 기본이라는 스프링 레이트부터 갈까요? 네, 그게 좋겠네요. 스프링 레이트. 말 그대로 스프링의 단단함, 강성을 의미하는 수치입니다. 단단함. 네, 보통 이제 킬로그램 퍼 밀리미터, 그러니까 kg, mm 단위를 써요. 이게 뭐냐면 스프링을 1mm 이렇게 누르는데 몇 킬로그램의 힘이 필요한가 이걸 나타내는 거죠. 1mm 누르는데 필요한 힘. 그럼 만약에 10kg per 밀리미터면 1mm 누르는데 10kg이 힘이 된다. 이런 거네요. 네, 정확합니다. 아주 쉽게 이해하셨네요. 그럼 이게 라이더 체중이랑 좀 관련이 깊겠네요. 저한테 안 맞는 걸 쓰면 너무 무르면 막 쑥쑥 꺼지고. 그렇죠. 너무 무르면 작은 요철에도 서스펜션이 꿍 하고 바닥을 치는 그 바텀 아웃 현상이 쉽게 생기고요. 바텀 아웃. 반대로 또 너무 단단하면 승차감 나빠지는 건 물론이고 타이어가 노면에 착 달라붙는 그 느낌, 접지력도 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중요하구나. 네,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스프링 레이트를 찾는 게 서스펜션 세팅의 정말 첫 단추라고 할 수 있죠.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프리로드. 이거 진짜 많이 들어봤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해가 많다고요? 이걸 높이면 서스가 단단해진다. 이렇게. 네네, 그거 정말 흔한 오해예요. 프리로드는요, 그 서스펜션에 아무런 무게도 실리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바퀴가 공중에 딱 떠 있을 때요, 그때 스프링이 이미 살짝 눌려있는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아무도 안 탔는데도 이미 좀 눌려있다. 그렇죠. 보통 서스펜션 위쪽에 조절하는 나사 같은 게 있잖아요. 그걸로 이 미리 눌려있는 양, 초기 압축량을 조절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스프링 자체의 그 단단함, 아까 말한 스프링 레이트를 바꾸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게 핵심입니다. 프리로드를 아무리 조절해도 스프링 자체의 강성, 그 킬로그램 퍼 킬럼 값은 절대 안 변해요. 그럼 왜 조절하는 거죠? 미리 눌러놓는 이유가? 프리로드는 서스펜션이 일을 시작하는 그 지점을 좀 바꾸고요. 또 서스펜션 전체 작동 범위 안에서 바이크 앞뒤 높이, 자세를 맞추는 데 주로 쓰여요. 그리고 사실 이 프리로드를 조절하는 가장 큰 이유가 다음에 얘기할 세그 값을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세그. 드디어 나왔네요. 서스펜션 얘기하면 진짜 빠지지 않는 단어? 네, 세그. 이건 바이크에 무게가 실렸을 때 서스펜션이 얼마나 쑥 내려왔는지 그 양을 재는 거예요. 얼마나 내려왔는지? 네. 근데 이것도 두 가지를 제한하는데요. 프리세그는 딱 바이크 자체 무게만으로 눌리는 양이고요. 라이더 세그는 이제 청취자분이 헬멧 쓰고 장비 다 차고 딱 바이크에 앉았을 때 그때 내려왔는 양을 말합니다. 프리세그, 라이더 세그. 그럼 이 값들이 왜 중요한 건가요? 이게 그냥 얼마나 푹신한가? 뭐 그런 느끼적인 것 이상으로요. 세그 값은 서스펜션이 위로 압축될 여유 공간뿐만 아니라 반대로 아래로, 그러니까 바퀴가 밑으로 떨어질 때 얼마나 더 펴질 수 있는지 그 범위를 결정해요. 아래로 펴지는 거요? 네, 예를 들어서 움푹 파인 곳을 지날 때 세그가 적절해야 서스펜션이 아래로 쫙 펴지면서 타이어가 계속 땅에 붙어 있을 수 있는 거죠. 이게 결국 접지력하고 바로 연결되는 거예요. 와, 그렇군요. 접지력까지. 그럼 보통 어느 정도가 좋은 거예요? 일반적인 도로주행용 바이크라면요, 전체 서스펜션이 움직이는 거리, 트래블이라고 하죠. 그 트래블의 한 4분의 1 정도를 라이더 세그로 보고요. 프리 세그는 그 라이더 세그 값의 또 한 3분의 1 정도, 이 정도를 이상적으로 봅니다. 4분의 1 그리고 3분의 1. 좀 복잡하네요. 네, 조금 개선이 필요하죠. 근데 만약에 프리로드를 막 최대로 조여도 세그가 너무 많이 나오거나 반대로 다 풀어도 세그가 너무 적으면 그건 이제 스프링 레이트가 안 맞는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일 수 있어요. 그때는 스프링을 바꿔야 할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그리고 가급적이면 프리로드는 너무 많이 안 쓰고 최소한으로 사용하면서 세그값을 맞추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댐핑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것도 엄청 중요하다고 들었어요.
스프링만으로는 안 되는 건가요? 네. 만약에 스프링만 있고 댐핑이 없으면 한번 충격을 받으면 바이크가 계속 위아래로 통통통 튈 거예요. 그 왜 어릴 때 타던 스카이콩콩 있잖아요. 아, 포고스틱. 네네. 딱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댐핑이 바로 이 출렁거림을 잡아주는 역할, 즉 제어하는 역할을 해요. 어떻게 제어하는 거죠? 서스펜션 안에 오일이 들어있거든요. 이 오일이 아주 좁은 통로나 밸브를 지나가면서 저항이 생기는데 이 저항을 이용해서 서스펜션이 쑥 들어가고 다시 펴지는 그 속도를 조절하는 겁니다. 아하, 속도 조절. 그래서 그 컴프레션 댐핑이니 리바운드 댐핑이니 하는 게 나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정확해요. 컴프레션 댐핑은 말 그대로 서스펜션이 압축될 때, 그러니까 눌릴 때의 속도를 조절해요. 뭐 요철을 탁 넘거나 브레이크 잡아서 앞포크가 쑥 들어갈 때죠. 네. 반대로 리바운드 댐핑은 그 압축됐던 서스펜션이 다시 원위치로 뿅 하고 펴질 때, 그때의 속도를 조절합니다. 이걸 텐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리바운드가 너무 빠르면 막 차가 튀는 느낌이 들고 너무 느리면 다음 충격에 대비를 못하고 계속 잠기는 느낌. 뭐 그런 건가요? 오, 정확히 이해하셨네요. 너무 빠르면 진짜 차체가 불안정하게 튀고요. 너무 느리면 연속된 요철 같은 데서 서스펜션이 계속 눌리기만 하고 펴지질 못해서 딱딱해지는 느낌, 패킹다운이라고 하는데 그런 현상이 생길 수 있죠. 아, 패킹다운. 어렵네요, 용어가. 근데 사람들이 보통 서스펜션이 좀 하드하다, 아니면 소프트하다, 또는 뭐 빠르다, 느리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이게 다 댐핑하고 관련이 있는 건가요? 네, 근데 여기서 딱 구분을 하셔야 해요. 하드하다 또는 소프트하다는 말은요. 스프링 레이트가 그래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댐핑, 특히 컴프레션 댐핑이 좀 세게 걸려 있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전반적으로 좀 단단하거나 부드러운 그 느낌 자체를 말하는 경우가 많죠. 아, 둘 다 포함될 수 있군요. 네. 근데 빠르다 또는 느리다라는 표현은 이건 오직 댐핑에만 해당되는 말이에요. 즉, 서스펜션이 움직이는 그 속도 자체를 얘기하는 거죠. 청취자분이 실제로 달리는 그 주행 속도랑은 전혀 다른 개념이니까 이걸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와, 명확해지네요. 하드 소프트는 느낌, 빠름 느림은 댐핑 속도.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야, 오늘 정말 기본적이면서도 핵심적인 용어들, 스프링 레이트, 프리로드, 세그, 그리고 컴프레션이랑 리바운드 댐핑까지 머리에는 들어온 것 같은데 네,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이 개념들을 한번 이해하고 나면요. 청취자분 바이크가 왜 특정 상황에서 이렇게 반응하는지 좀 더 잘 아실 수 있게 될 거예요. 맞아요. 그냥 막연하게 승차감이 안 좋다 이게 아니라 리바운드가 너무 빠른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바로 그거죠. 그리고 필요하다면 이제 바이크 매뉴얼 보시고 조절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조금씩 만져볼 수도 있고요. 정말 아주 작은 조절만으로도 핸들링이나 승차감이 확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저도 제 바이크 매뉴얼 한번 다시 봐야겠어요. 네, 꼭 한번 살펴보세요. 내 바이크 서스펜션 트래블은 얼마나 되고 조절은 어디까지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좋습니다. 자, 오늘 서스펜션 공부는 여기까지 해야겠네요. 청취자 여러분의 라이딩이 더 즐거워지셨기를 바랍니다. 한당의 바이크 공부 팟캐스트는 여기까지입니다. 한당 채널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